손을 잘 쓰면 건강해진다. 건강은 면역력 관리에 달렸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와 음식 등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먼지 등 수많은 유해 물질들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강하다는 것은 이와 같은 유해 물질들을 차단하는 힘이 좋아 자기 몸을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강하면 상한 음식을 먹어도 그저 설사 한 번으로 그치지만 면역력이 약하면 장염의 고열을 앓기도 하지요. 면역력은 건강의 기본이고 열쇠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강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이가 많아도 시간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강법 중에 하나가 손가락 운동입니다. 현대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건강하게 늙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싶은 욕망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바쁜 일상에서 건강을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다가 어느새 건강은 멀어지고 맙니다. 일상에서 작은 노력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손가락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손에는 온몸의 지도가 담겨 있습니다. 손을 잘 쓰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손가락 요가를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 활력 넘치는 생활과 함께 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쇠약해지면 운동도 몸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손가락 요가는 나이가 많아도 몸을 움직이기 힘들어도 편하게 할 수 있고 큰 위험 요소가 없어 안전합니다. 방법이 간단하고 긴 시간도 필요 없어 하루 종일 앉아있는 직장인들도 틈이 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영상을 보시면서 꾸준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면역력이 높아지는 1분 손가락 요가입니다. 면역력은 말초에 달렸다. 한의학에서는 심장을 기준으로 손, 팔, 얼굴을 말초라 부른다. 말초는 뇌에 정보를 전달하며 온몸의 신경을 자극해준다. 몸의 상태를 진단하고 조절할 수 있어 병의 치료에도 이용한다. 즉, 말초 관리가 건강관리의 열쇠인 셈이다. 우리 몸에서는 부분이지만 전체의 정보를 품고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기관이 여러 있다. 그중 몸의 순환면에서 온몸의 상태를 알 수 있고 쉽게 영향을 미치는 곳이 말초이다. 말초는 심장을 기준으로 몸의 끝 부분에 해당하는 곳으로 손, 팔, 얼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기관은 온몸의 정보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몸을 진단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진단법과 치료법들이 발달한다. 손지압, 수지침, 발마사지, 족침, 홍채건강법, 안면침, 관상법, 수상, 족상, 이침 등이 바로 말초 치료법이다. 한의학의 침치료법은 아픈 곳에 있는 혀를 직접 자극해 치료하는 방법과 아픈 곳을 건드리지 않고 멀리서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 자극하는 치료법은 일상에서도 많이 한다. 배가 아프면 배를 문지르고 머리가 아프면 머리를 지압하는 것이 바로 이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문제가 생긴 곳만 치료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기 어렵고 손상이나 통증이 심한 경우에 아픈 곳을 자극하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반면 멀리서 조절하는 방법은 아픈 곳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아 안전하고 경락을 이용하여 원인 치료도 할 수 있다. 손이나 발, 귀 등을 자극해 온몸을 조절하는 말초 치료법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 몸은 매우 복잡해서 통증의 원인이 단순히 아픈 곳에만 있기보다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아픈 곳만 자극해 치료하는 것보다 말초를 이용하여 몸의 전체적인 흐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이 효과적인 곳이 바로 손이나 발처럼 온몸의 정보를 담고 있는 말초 기관이다. 말초에는 모세혈관이 분포한다. 그 때문에 순환이 정체되기 쉽다. 말초의 각 기관을 지압하거나 운동하면 빨대의 끝이 열린 것처럼 혈액과 임파의 흐름이 좋아진다. 모세혈관이 튼튼해지면 말초뿐 아니라 온몸의 순환이 좋아지고 영양 흡수와 노폐물의 배출이 잘 돼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말초에 분포한 모세혈관은 신경의 지배를 많이 받는다.
스트레스 등으로 자율신경에 이상이 와서 말초 순환 장애가 생겼을 때 말초 지압이나 운동을 하면 이를 조절하고 면역력도 높일 수 있다. 손가락에 온몸이 담겨 있다. 손은 말초 중에서도 움직임이 많은 기관이다. 손가락 하나하나에 온몸의 정보가 담겨 있고 특히 바쁜 현대인이 어디서든 짧게 자극할 수 있어 좋다. 손과 몸의 관계, 손에 담긴 진단법과 치료법을 알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손은 뇌의 축소판이다. 손에는 섬세한 작업을 하도록 수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 다리, 허리, 목, 어깨 등 몸 어느 곳보다 많이 연결되어 있다. 이 신경들이 뇌와 수시로 신호를 주고받기 때문에 손을 자극하면 뇌가 자극되고 온몸에 영향을 미친다. 사물을 만져 크고 작음, 거칠고 부드러움, 차고 뜨거움 등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손에 분포된 신경망이 자극을 곧바로 뇌로 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손을 외부로 드러난 뇌라고 하는 것이다. 손은 신경망이 치밀하게 분포되어 있는 만큼 아주 예민하고 자극에 민감하다. 손가락만 움직여도 평소에 쓰지 않던 뇌의 영역을 깨울 수 있다. 손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뇌에 할 일이 늘어나 뇌의 움직임이 좋아진다. 손은 망가진 뇌세포 때문에 떨어진 신체 기능도 회복시킨다. 손가락 운동을 하면 중풍 등으로 위축된 뇌 영역이 회복되는데 죽은 뇌세포의 주변 세포들이 활성화되면서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다. 뇌 질환으로 말을 더듬거나 운동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손 운동만 잘하면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 손에는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다. 손은 몸의 거울이라고 한다. 작지만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는 모두 12경락이 흐르는데 그중 6갈래의 경락이 손을 지나간다. 이 경락들은 장기와 이어져 있어 장기의 상태가 경락을 거쳐 손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 손바닥에 열이 나면 뱃속에 열이 있고 손바닥이 차면 뱃속이 찬 것이다. 또한 엄지손가락 마디 밑에 퍼런 핏줄이 있으면 위가 차고 손을 떨면 심장이 허약한 것이다. 이처럼 손가락은 몸의 건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어느 손가락이든 둥글고 튼튼하며 곱고 마디 길이가 고르면 건강한 것이다. 5 손가락은 서로 연관이 있어 따로 떼어 생각할 수는 없지만 지나가는 경락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기관을 특히 더 강하게 조절할 수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온몸 요가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엄지손가락은 뇌와 폐를 담당한다. 엄지손가락은 뇌와 연관이 있다. 손 전체가 뇌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손 안에서도 엄지손가락은 뇌의 사령관인 전두엽과 관련이 깊어 제2의 뇌라고 한다. 특히 대인관계, 자기이해, 목표 달성, 동기 발생과 같은 부분을 주요하게 담당한다. 그래서 엄지손가락 끝을 누르거나 문지르면 의지와 의욕을 높이고 뇌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엄지손가락은 폐 경락이 지나가는 자리여서 폐의 건강을 담당한다. 엄지손가락이 약하고 각질이 많거나 피부가 지저분한 사람, 손톱이 주름지거나 잘 부서지는 사람은 폐의 기운이 약한 사람이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폐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다. 다만 폐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엄지손가락을 잘 관리해야 나중에 올 수 있는 병을 예방할 수 있다. 평소에 엄지손가락을 감싸면서 어루만지거나 뾰족한 것으로 누르는 것만으로도 폐의 냉기를 없애고 기운을 채울 수 있다. 집게손가락은 장을 담당한다. 집게손가락에는 대장을 담당하는 경락이 지나간다. 집게손가락이 창백하고 유난히 가늘다면 소화 기능이 좋지 않은 것이고 휘고 틈새가 벌어져 있으면 간과 소화기가 좋지 않다는 뜻이다. 만약 집게손가락에 핏줄이 올라와 있으면 묵은 똥이 찬 것이다. 집게손가락 2번째 마디의 손등 쪽을 눌러서 아프면 위험의 위험 신호이고 손가락 끝마디가 구부러지고 주름이 복잡하면 비위의 기능이 약한 것이니 소화불량에 시달릴 수 있다. 이와 같이 집게손가락을 통해 소화 기능 전체를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장이 연결되어 있어 대장의 상태를 보면
앞에서 소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집게손가락은 3살 이하 어린아이들의 병증이나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쓰인다. 첫째 마디 안쪽에 퍼런 혈관이 있으면 병이 가벼운 것이고, 둘째 마디까지 보이면 병이 중한 것이며, 마지막 마디까지 있으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인 것이니 항시 관찰하면 좋다. 가운데 손가락은 심장을 담당한다. 가운데 손가락에는 심장을 싸고 있는 심포 경락이 지나간다. 심포란 심장과 관련된 혈관계, 뇌신경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이 창백하고 가늘고 휘어져 있으면 심장이 좋지 않거나 뇌, 순환기가 좋지 않다는 뜻이다. 손가락 관절에 가로주름의 핏줄이 보이면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잘 생기며 심하면 뇌동맥이 막히거나 터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또 첫째 마디가 지나치게 짧으면 뇌 중추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약간 구부러진 물결무늬가 손가락을 따라 쭉 이어져 있으면 뇌혈관 질환에 걸리기 쉽다는 뜻이니 평소에 조심하는 것이 좋다. 가운데 손가락은 머리에 해당하는 자리여서 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손가락 끝에 있는 중충혈은 뇌 기능과 관련이 있어 자극하면 뇌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고 기억력 증진에도 효과가 있다. 약손가락은 순환계를 담당한다. 신경계, 순환계와 밀접한 경락이 지나가는 약손가락은 온몸의 순환 상태를 나타낸다. 순환계는 몸의 각 기관에 영양분과 산소 등을 보내고 이산화탄소, 노폐물 등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대사 기능을 담당하며 면역 작용에도 관여한다. 몸의 대사가 원활해야 에너지의 생성과 순환이 좋아 혈액순환도 잘 된다. 몸이 찌뿌둥하고 무거울 때 약손가락을 지압하면 대사가 활성화되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긴다. 약손가락 역시 둥글고 곱고 마디 길이가 골아야 건강한 것이다. 너무 길면 건강을 해치기 쉽고 너무 짧으면 기가 허하고 활기가 부족하다. 특히 첫째 마디가 너무 굵으면 내분비계의 균형을 잃는 병에 자주 걸린다. 새끼손가락은 생식력을 담당한다. 새끼손가락은 정력을 나타낸다. 손가락이 휘어져 있으면 정력이 약하고 손가락 밑이 크게 발달되어 있으면 정력이 세다고 알려져 있다. 새끼손가락으로 지나가는 경락은 심장 경락과 소장 경락이다. 심장 경락은 혈액순환과 화기운을 관장하고 소장 경락은 대사의 활성화와 면역력 강화를 담당한다. 기본적으로 영양 흡수가 잘 되고 이를 온몸에 보내는 순환력이 좋아야 정력도 좋다. 새끼손가락의 길이는 보통 넷째 손가락 끝마디 관절과 같거나 길어야 좋다. 손가락이 창백하고 야위고 휘었다면 비뇨기와 생식기 질환에 걸리기 쉽다. 여자는 월경불순이나 부인과 병에 잘 걸리고 남자는 허리와 다리가 쑤시고 성기능이 약하다. 평소에 많이 당기고 주무르고 꼬집는 등 자극을 주는 것이 좋다. 막힌 곳을 뚫어주는 손가락 요가. 몸의 순환이 안 되면 여기저기가 아프고 면역력이 떨어진다. 스트레스 또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다.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아 막힌 것을 뚫고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핵심이다. 혈액순환과 체온이 면역력을 좌우한다. 몸의 통증이든 차고 더운 느낌이든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막힌 것이다. 순환이 안 되면 혈액 공급이 안 되고 열의 불균형이 일어나 몸 어딘가에 열이 나거나 냉증이 온다. 물론 그곳의 면역력도 떨어진다. 열기와 한기가 섞여 얼굴과 머리에는 열이 나는데 아랫배나 발은 찬 경우도 있다. 또는 피부는 덥고 열이 나는데 속은 차서 설사를 하거나 변비가 있고 손발이 차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는 탈모나 갱년기 증상, 두통, 눈의 피로감 등이 올 수 있고 후자의 경우는 아토피 피부염, 건선, 두드러기,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소화기의 이상, 변의 이상 등과 관련이 있다. 면역력은 체온과도 연관이 있다. 우리 몸은 평균 체온보다 0.5도만 떨어져도 저체온증이 되고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떨어진다. 반면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배나 높아진다. 하지만 평균 체온보다 지나치게 높은 것도 주의해야 한다. 결국은 체온도 항상성을 유지하는 조절력이 중요하고 그 방법이 바로 혈액순환이다. 손을 움직이면 온몸의 순환이 잘 돼 각 장기의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고 체온이 유지되며 떨어졌던 기능이 회복된다. 열이 나거나 지나치게 냉한 곳도 정상으로 돌아온다. 온몸의 정보를 담고 있는 손을 잘 움직여서 막힌 곳이 없게 하고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면역력 강화에 매우 중요하다. 기의 흐름을 뚫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 현대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은 무엇일까? 우울과 짜증을 부르며 달고 짠 음식에 집착하고 심하게 매운 음식을 찾는 이유는 바로 스트레스이다. 현대인은 스트레스 공화국에 살고 있다. 몸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단연뇌이고 에너지 역시 육체적 에너지보다 정신적, 심리적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 그래서 정신 피로도가 높고 항상 긴장 상태에 있다. 자신이 요즘 예민해졌다고 느낀다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면역력이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감기나 소화기병, 신경성 질환을 앓게 되고 알레르기에 노출될 확률도 높아진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한다. 이 호르몬은 면역 세포의 기능 둔화, 항체 생성 감소, 여러 면역 조절 물질의 변형 등을 일으켜 전체적인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기 좋은 곳이 손이다. 손은 기의 흐름을 조절하고 손에는 신경계를 조절하는 경락이 흐른다. 불안하거나 긴장될 때, 기운이 없을 때 누군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면 위안이 되는 것이다. 손이 기의 흐름을 좋게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손만 잘 이용해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 손가락 요가는 기의 흐름을 순조롭게 하는데 특히 좋다. 손가락 요가의 효능. 손은 몸의 각 기관과 이어져 있어 손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온몸 요가를 하는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혈액순환, 체온 조절 등 면역력과 연관 있는 기능이 강화된다. 혈액순환을 개선한다. 혈액순환은 심장이 뿜어낸 혈액이 온몸을 도는 체순환과 온몸을 돈 혈액이 폐로 가서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바꾸는 폐순환이 있다. 이 두 순환이 모두 원활해야 온몸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전달된다. 심장과 폐의 기능이 혈액순환의 핵심인 것이다. 심장과 폐에 해당하는 경락은 모두 손에 있다. 폐를 담당하는 경락은 엄지손가락을 따라 흐르고 심장을 담당하는 경락은 새끼손가락을 따라 흐른다.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자극하여 두 경락을 강화하면 심폐기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혈액은 말초로 가면 흐름이 느려지고 정체된다. 온몸을 털고 손발을 털면 말초의 순환이 잘 돼 심장과 폐의 부담이 줄고 온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 체온을 조절한다. 열은 혈액과 함께 이동한다. 혈액이 가는 곳에 열이 가기 때문에 혈액의 양이 많으면 체온도 높아진다. 혈액은 혈관을 타고 흐르는데 혈관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자율신경계이다. 자율신경계의 조절로 혈관이 수축되기도 하고 확장되기도 한다. 부끄러울 때 얼굴이 빨개지면서 열이 나는 것도, 밥을 먹고 나서 소화 기능이 활발해지는 것도 자율신경계에서 그쪽의 혈관을 확장해 혈액이 많이 가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율신경계는 체온 조절에 매우 중요하다.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면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 머리에는 열이 나고 아래는 차가워지는 현상, 피부는 더운데 속은 냉한 현상이 모두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열의 불균형이 생긴 것이다. 열의 불균형이 지속되면 몸의 면역력도 떨어진다. 자율신경계 이상은 만성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손을 움직이면 효과적이다. 손은 심리적, 감정적 흐름과 관련이 깊어 스트레스를 푸는 데 좋다. 만약 지속적인 냉증으로 고민이라면
손뿐 아니라 발도 함께 지압해 체력을 보충해야 한다. 근육량을 늘리는 운동도 병행하는 것이 좋다. 몸에서 열을 가장 많이 내는 곳이 근육이기 때문이다. 근육이 부족한 사람은 열 조절에 약하다. 활력이 생긴다. 활력이 없는 것은 에너지가 발산되는 힘이 떨어진 것이다. 그 힘을 키우는 데는 진동이 효과적이다. 진동의 공명이 온몸의 세포와 두뇌 신경세포를 활성화해 뇌를 에너지가 발산되는 상태로 만든다. 북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울리면서 에너지가 끓어오르는 이유이다. 박수로 몸에 진동을 주면 뇌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에너지가 발산되고 활력이 생긴다. 내장 기능이 활발해지고 기분도 좋아진다. 무기력하고 지루할 때 손을 깍지 껴서 스트레칭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 이처럼 손을 진동시키거나 자극하면 몸이 깨어난다. 몸이 깨어나 활력이 생기면 심폐기능이 강화되고 스트레스도 풀린다. 그럼 저절로 몸의 순환력이 좋아지면서 체온 조절도 잘 돼 면역력이 높아진다. 해독작용을 높인다. 해독이 잘 되려면 혈액의 질이 좋아야 한다. 그래야 대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나르고 이물질이나 세균, 바이러스 같은 침입자들을 제거한다. 혈액의 질을 높이려면 혈액을 만드는 골수와 혈액을 정화 여과하는 비장의 기능을 높여야 한다. 잠을 잘 자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박수를 치는 등 손을 자극하면 골수와 비장이 튼튼해진다. 흡수와 배설도 큰 의미에서 해독에 속한다. 영양분의 선택적 흡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몸에 독소가 많이 유입되고 노폐물이 잘 배설되지 않으면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한다. 흡수와 배설을 담당하는 장기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 역시 해독력을 높이는 일이다. 그 장기들이 모두 손에 들어있다. 박수와 손바닥 비비기, 제압 등이 효과가 있다. 무엇보다 해독의 핵심 장기인 간의 기능을 높여야 한다. 간은 몸속으로 들어온 독성 물질을 중화하고 몸에서 생성된 독성 노폐물을 무독하게 바꾼다. 영양분 대사, 호르몬과 알코올 대사를 담당하며 혈액을 따라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역할도 한다. 손바닥의 상응 부위를 지압하면 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간경락은 엄지발가락에도 지나간다. 손자극과 함께 발도 지압해주면 간의 기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간은 피로해소와 관련이 있어 간의 해독력을 높이려면 체력을 높여야 한다. 소화력이 좋아진다. 소화장애는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 만성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깨뜨려 과식, 폭식, 거식 등의 식이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소화가 잘 되게 하려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화기가 정체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여러 질병이 올 수 있다. 평소 소화기를 잘 관리하는 것이 만병을 예방하는 기본이며 소화기를 건강하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손이다. 소화력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받는데 이는 기에 좌우된다는 뜻이다. 손은 기를 조절하기 때문에 손을 움직이면 소화 장애에 효과가 있다. 호흡기를 강화한다. 호흡기는 몸의 대사에 꼭 필요한 산소를 운반하는 장기이다.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면 감기에 잘 걸릴 뿐 아니라 대사가 잘 안 돼 피로를 쉽게 느끼고 다크서클이 생기거나 피부 건조증, 성장장애,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호흡기는 외부와 직접 닿기 때문에 쉽게 건조해지거나 냉해질 수 있다. 적당한 운동과 함께 실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마스크나 스카프를 하면 좋다. 만성 비염이 있거나 평소 숨이 차는 사람은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경우가 많은데 구강호흡을 하면 입 점막과 기관지 점막까지 건조하고 냉해져 면역력이 떨어지고 얼굴에 변형이 올 수도 있다. 구강호흡을 하고 있다면 고쳐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호흡기를 강화해야 한다. 엄지손가락으로 흐르는 폐경락과 이를 보조하는 심장경락을 자극하면 호흡기가 튼튼해진다. 또한 팔과 상체 운동으로 폐를 싸고 있는 가슴 근육을 강화하면 호흡을 통해 들어오는 산소의 양이 많아지고 대사력이 높아진다.
뇌를 활성화한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뇌의 최대 기능의 1%도 쓰지 못한다고 한다. 뇌를 활성화하는 것은 잠재된 뇌의 영역을 깨우는 것, 열리지 않은 뇌 신경회로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뇌를 활성화하는 가장 쉽고 직접적인 방법은 잘 쓰지 않던 손가락을 쓰고 굳은 손가락의 근육을 움직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른손잡이가 시간이 날 때마다 왼손을 쓰고 왼손잡이가 오른손을 쓰는 것은 굳은 뇌를 푸는데 효과적이다. 손이 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뇌와 온몸의 관계를 나타내는 펜필드의 뇌 지도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뇌의 영역 중 손이 관여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 손에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유연하고 예민하게 하는 것은 결국 뇌를 유연하고 예민하게 하는 것이다. 반대로 손을 충분히 쓰지 않으면 뇌를 자극하지 못해 그만큼 뇌세포의 기능도 떨어진다. 2009년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경미한 인지 장애가 있는 77에서 89세 노인 200명과 인지 장애가 없는 노인들을 비교했더니 중년기에 뜨개질처럼 손을 많이 쓰는 취미를 가졌던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기억력 손상이 40% 정도 낮았다. 또한 노년기 이후 같은 취미를 즐겼던 노인도 기억력 손상이 50%까지 감소했다. 뇌가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하다. 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며 가장 좋은 방법이 손가락 요가이다. 100세 시대인 요즘은 치매와 같은 뇌 기능 저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손가락 요가를 매일 꾸준히 하면 100세에도 뇌와 몸의 건강을 함께 유지할 수 있다. 면역력을 높이는 손가락 요가. 혈액순환 개선하기.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는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이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저리거나 아프거나 냉한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잘 풀어주면 통증을 가라앉히고 2차적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온몸 털기. 바로 서서 가볍게 10회 뛰며 온몸을 턴다. 양팔을 45도로 벌리고 발은 바닥에 붙인 채 무릎을 10회 엇갈린다. 이때 양손은 위로 살짝 당기고 무릎을 엇갈리면서 손을 털어준다. 손 풀기. 엄지손가락에는 폐 경락이 흐르고 새끼손가락에는 심장 경락이 흐른다. 엄지손가락을 비비면 폐가 강화되고 새끼손가락을 비비면 심장이 강화된다. 열 손가락의 끝을 가볍게 잡아 뺀다. 열 손가락의 마디마다 10초씩 부드럽게 돌린다. 손바닥과 손등의 뼈 사이 근육들을 위아래로 누른다. 특히 아픈 곳이 있으면 그 부분을 3에서 4회 더 누른다. 양손의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끼리 각각 비벼 따뜻하게 한다. 체온 조절하기. 체온은 자율신경계와 연관이 깊다. 누적된 스트레스와 피로 등으로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면 몸이 지나치게 차거나 열이 난다. 증상에 따라 알맞은 방법으로 꾸준히 운동을 하면 자율신경계가 건강해져 몸이 따뜻하게 유지되고 면역력도 강해진다. 상열증. 얼굴과 머리에 열이 나고 붉어지며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이다. 눈이 뻑뻑하고 잦은 두통이 있거나 탈모가 생기기도 한다. 이때에는 열을 내리는 혈자리를 눌러 머리를 시원하게 해준다. 가운데 손가락이 머리에 해당한다. 가운데 손가락의 양옆을 누른 뒤 끝을 잡아 10회 돌리고 가볍게 뺀다. 가운데 손가락을 손등 쪽으로 당겨 3초간 느린다. 주먹을 쥐었을 때 약손가락과 새끼손가락 끝이 닿는 곳 사이가 소부혈이다. 소부혈을 누르면서 손을 천천히 반시계 방향으로 3초간 돌린다. 한증. 아랫배가 차거나 편히 무르고 팔이 시리며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이 있고 산후풍 증상이 있다. 이런 증상에는 손에서 아랫배에 해당하는 곳을 자극하고 온도를 높이면 효과가 있다. 양손의 새끼손가락끼리 서로 비벼 따뜻하게 한다. 손바닥 아랫부분이 생식기에 해당한다. 이 부분을 서로 비벼 따뜻하게 한다. 손등이 몸의 뒷면에 해당한다. 손등을 서로 비벼 따뜻하게 한다.
팔을 구부렸을 때 팔꿈치 안쪽 주름 끝이 곡지혈이다. 곡지혈을 3초간 누른다. 곡지혈에서 손 쪽으로 두 손가락 너비만큼 아래가 수삼리혈이다. 수삼리혈을 3초간 누른다. 순행증, 소화장애, 식욕부진, 손에 식은땀이 나는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 손이 차고 어제혈 부분이 푸른 것은 위와 장이 찬 것이다. 위와 장을 풀면 손이 따뜻해지고 소화도 잘 된다. 손바닥의 가운데가 배꼽, 그 주변이 장, 조금 위쪽이 위에 해당한다. 손바닥을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3초간 누른다. 주먹을 쥐었을 때 약손가락과 새끼손가락 끝이 닿는 곳 사이가 소부혈이다. 소부혈을 3초간 누른다.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붙였을 때 손등에서 가장 솟은 곳이 합곡혈이다. 합곡혈을 3초간 누른다. 손바닥에서 엄지손가락 바로 아래로 이어지는 뼈의 중간이 어제혈이다. 어제혈을 3초간 누른다. 종냉증, 발이 시린 증상이다. 발이 찬 사람은 장이 차고 아랫배가 차다. 아랫배가 차면 몸의 기력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활동성도 줄어든다. 평상시에 하체를 따뜻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면 발도 따뜻해진다.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의 끝부분을 잡고 각각 10회씩 돌린다. 손바닥에서 새끼손가락 쪽 불룩한 부분이 소지구이다. 양손의 소지구를 10회 비빈다. 손바닥에서 엄지손가락 쪽 불룩한 부분이 어제구이다. 양손의 어제구를 10회 비빈다. 양 손바닥 아랫부분을 10회 비빈다. 몸 안에 활력 채우기. 한 동작을 오랫동안 유지하면 순환이 안 되어 활력이 떨어지고 피로해진다.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을 쓰고 몸을 두드리거나 진동을 주면 좋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3회 반복한다. 숨을 내쉬면서 양팔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위로 뻗으며 기지개를 켠다. 서 있는 상태라면 발도 까치발로 최대한 신전한다. 양손을 주먹 쥐고 왼손 손가락의 둘째 마디와 오른손 손가락의 셋째 마디를 서로 부딪힌다. 왼손과 오른손을 바꿔가며 10회씩 2회한다. 손가락 끝은 머리와 손, 발에 해당한다. 양 손가락 끝을 20회 마주친다. 양 손바닥을 20회 힘차게 마주친다. 양 손등을 20회 마주친다. 양 손날을 20회 마주친다. 양 손바닥 아랫부분을 20회 마주친다. 소화력 높이기. 손이 차고 푸른 사람은 소화기가 차고, 손이 뜨겁고 붉은 사람은 장에 열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소화를 돕는 혈자리를 평소에 자주 눌러주는 것이 좋다. 주먹을 쥐었을 때 약손가락과 새끼손가락 끝이 닿는 곳 사이가 소부혈이다. 소부혈을 3초간 누른다. 소부혈에서 엄지손가락 쪽으로 1.5에서 2cm 간 곳이 노궁혈이다. 노궁혈을 3초간 누른다. 노궁혈에서 엄지손가락 쪽으로 1.5에서 2cm 간 곳이 중자혈이다. 중자혈을 3초간 누른다. 손바닥이 내장에 해당한다. 양 손바닥을 100회 힘차게 마주친다. 오장육부를 단련해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손가락 요가. 지친 간 회복하기. 간 기능이 떨어지면 몸에 독소가 쌓인다. 이때 손에서 간과 상응하는 곳을 지압하면 좋다. 더불어 간 해독에 좋은 곡지혈과 수삼리혈을 함께 지압하면 더 효과적이다. 림프선이 분포된 사타구니 안쪽 고관절을 두드리면 독소를 빼고 간 기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왼손의 집게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 사이 세로선과 위에서 두 번째 손금이 만나는 곳이 간에 해당한다. 여기를 10초씩 3회 누른다. 주먹을 쥐었을 때 약손가락과 새끼손가락 끝이 닿는 곳 사이가 소부혈이다. 소부혈을 10초간 누른다. 왼손의 집게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을 손등 쪽으로 쭉 올려내린다. 10초씩 3회 한다. 오른손의 가운데 손가락과 약손가락을 손등 쪽으로 쭉 올려내린다. 10초씩 3회 한다. 팔을 구부렸을 때 팔꿈치 안쪽 주름 끝이 곡지혈이다. 곡지혈을 10초간 누른다.
곡지열에서 손 쪽으로 두 손가락 너비만큼 아래가 수삼리혈이다. 수삼리혈을 10초간 누른다. 소화가 잘 되는 위 만들기. 위가 튼튼한 사람은 손이 따뜻하다. 다시 말해, 손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면 위의 기능이 좋아진다. 손바닥 박수로 내장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위가 튼튼해진다. 손에서 위와 상응하는 곳을 지압하는 것도 좋다. 손바닥이 내장에 해당한다. 손바닥으로 박수를 200회 한다. 주먹을 쥐었을 때 약손가락과 새끼손가락 끝이 닿는 곳 사이가 소부혈이다. 소부혈을 10초간 누른다. 소부혈에서 엄지손가락 쪽으로 1.5에서 2cm 간 곳이 노궁혈이다. 노궁혈을 10초간 누른다. 노궁혈에서 엄지손가락 쪽으로 1.5에서 2cm 간 곳이 중자혈이다. 중자혈을 10초간 누른다. 튼튼한 장 만들기. 장이 손상되면 독성 물질을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영양분도 잘 흡수하지 못한다. 몸에 불균형이 오고 그로 인해 과민성 대장 증후군, 변비, 설사, 아토피, 피부염 등이 생긴다. 손가락 요가와 함께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과 발효 음식을 자주 먹고 걷기 같은 하체 운동을 병행해주면 더욱 좋다. 집게손가락을 이용한 장 건강법. 장에 해당하는 집게손가락의 손톱 양옆을 잡고 10회 돌린다. 집게손가락의 위쪽 부분을 손톱으로 꼭꼭 10회 누른다. 집게손가락의 엄지손가락 쪽 옆면을 10회 문지른다. 손 전체를 이용한 장 건강법.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붙였을 때 손등에서 가장 솟은 곳이 합곡혈이다. 합곡혈을 3초간 누른다. 손바닥이 내장에 해당한다. 손바닥으로 박수를 100회 한다. 손바닥 아랫부분을 10회 비빈다. 손바닥에서 엄지손가락 쪽 불룩한 부분이 어제구이다. 어제구를 10회 비빈다. 심장 기능 올리기. 심장의 기능을 좋게 하려면 심장 경락과 함께 폐 경락을 강화해야 한다. 심장과 폐는 순환의 짝꿍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가 약해지면 나머지 하나도 약해진다. 심장 경락과 폐 경락 혈자리를 함께 눌러주면 심장 기능이 강화된다. 손바닥에서 엄지손가락 바로 아래로 이어지는 뼈의 중간이 어제혈이다. 어제혈을 3초간 누른다. 주먹을 쥐었을 때 약손가락과 새끼손가락 끝이 닿는 곳 사이가 소부혈이다. 소부혈을 3초간 누른다. 소부혈에서 엄지손가락 쪽으로 3에서 4cm 간 곳이 중자혈이다. 중자혈을 3초간 누른다. 합곡혈의 손바닥 쪽이 중선혈이다. 중선혈을 3초간 누른다. 폐 기능 강화와 폐활량 늘리기. 폐 기능을 강화하려면 자세를 바르게 하고 가슴을 펴야 한다. 팔의 여러 경락을 자극하면 심장과 폐 경락이 함께 자극되고 가슴 근육이 단련된다. 폐활량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산소 운동이다. 양팔을 엄지손가락이 맞닿게 앞으로 쭉 뻗는다. 양팔을 그대로 45도 위로 벌려 올린다. 10회 반복한다. 양팔을 손바닥이 맞닿게 앞으로 쭉 뻗는다. 양팔을 그대로 45도 위로 벌려 올린다. 10회 반복한다. 양팔을 손등이 맞닿게 앞으로 쭉 뻗는다. 팔을 그대로 45도 위로 벌려 올린다. 10회 반복한다. 양팔을 새끼손가락이 맞닿게 앞으로 쭉 뻗는다. 양팔을 그대로 45도 위로 벌려 올린다. 10회 반복한다. 튼튼한 신장과 방광 만들기. 신장과 방광을 튼튼하게 하려면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고 충분히 자야 한다. 물을 적게 마시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노폐물 배출이 잘 안 돼 몸에 독소가 쌓이기 쉽다. 이와 함께 신장과 방광에 해당하는 곳을 자극한다. 손바닥 아랫부분이 아랫배의 장기에 해당한다. 손바닥 아랫부분을 50회 마주친다. 손날끼리 50회 마주친다. 내 몸에 필요한 1분 손가락 요가. 소화가 안 될 때, 체했을 때 심리적 이완을 돕는 내관혈, 장과 위를 활성화시키는 합곡혈을 함께 지압하면 장과 위의 운동이 좋아져 체중이 내려간다.
평소에 내장을 튼튼히 할 수 있는 박수나 지압을 꾸준히 하고 손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것이 좋다. 편안히 눕거나 앉아서 배를 위에서 아래로 3에서 4회 쓸어내린 뒤 시계 방향으로 문지른다. 주먹을 쥐었을 때 약손가락과 새끼손가락 끝이 닿는 곳 사이가 소부혈이다. 소부혈을 10초간 누른다. 소부혈에서 엄지손가락 쪽으로 1.5에서 2cm 간 곳이 노궁혈이다. 노궁혈을 10초간 누른다. 노궁혈에서 엄지손가락 쪽으로 1.5에서 2cm 간 곳이 중자혈이다. 중자혈을 10초간 누른다. 손목 안쪽 가운데에서 세 손가락 너비만큼 위가 내관혈이다. 내관혈을 10초간 누른다.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붙였을 때 손등에서 가장 솟은 곳이 합곡혈이다. 합곡혈을 10초간 누른다. 변비가 있을 때. 변비는 오래 앉아 있거나 하체를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 아랫배가 차서 장 기능이 약한 사람, 평소 물과 섬유질의 섭취가 적은 사람에게 생긴다. 걷거나 뛰는 하체 운동을 자주 하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면 변비를 예방할 수 있다.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붙였을 때 손등에서 가장 솟은 곳이 합곡혈이다. 합곡혈을 3초간 누른다. 손목 바깥쪽 가운데에서 손가락 4마디 위가 지구혈이다. 지구혈을 3초간 누른다. 팔을 구부렸을 때 팔꿈치 안쪽 주름 끝이 곡지혈이다. 곡지혈을 3초간 누른다. 곡지혈에서 손 쪽으로 두 손가락 너비만큼 아래가 수삼리혈이다. 수삼리혈을 3초간 누른다. 손발이 차고 저릴 때. 손발이 차고 저린 것은 위와 장이 찬 것이다. 위와 장에 해당하는 혈자리를 풀어 손발의 순환력을 높이고 따뜻하게 하면 증상이 좋아진다. 손바닥을 시계 방향으로 누른다. 특히 주먹을 쥐었을 때 약손가락과 새끼손가락 끝이 닿는 곳 사이인 소부혈을 누르면 효과적이다.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붙였을 때 손등에서 가장 솟은 곳이 합곡혈이다. 합곡혈을 3초간 누른다. 손바닥에서 엄지손가락 바로 아래로 이어지는 뼈의 중간이 어제혈이다. 어제혈을 3초간 누른다. 온몸이 부었을 때. 몸이 붓는 것은 혈액의 순환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평소에 몸이 차고 지나치게 짜거나 단 음식을 좋아한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꾸준한 운동으로 몸의 순환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혈액순환의 핵심인 신장과 방광의 기능을 높이는 지압법을 병행한다. 손바닥 아랫부분이 아랫배의 장기에 해당한다. 양 손바닥 아랫부분을 10회 비빈다. 손바닥 아랫부분 가운데가 방광에 해당한다. 이 부분을 3초간 누른다. 양손을 허리 뒤쪽에 대고 위아래로 10회 문지른다. 기침이 날 때. 기침에는 폐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폐 경락과 심장 경락을 강화하여 심폐의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가래가 잘 나오도록 물을 충분히 마신다. 과식이나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소화 장애가 생기면 증상이 심해지므로 소식하고 꼭꼭 씹어먹는 습관도 들인다. 엄지손톱 뿌리의 가로선과 세로선이 만나는 쏙 들어간 곳이 소상혈이다. 소상혈을 3초간 누른다. 손바닥에서 엄지손가락 바로 아래로 이어지는 뼈의 중간이 어제혈이다. 어제혈을 3초간 누른다. 주먹을 쥐었을 때 약손가락과 새끼손가락 끝이 닿는 곳 사이가 소부혈이다. 소부혈을 3초간 누른다. 소부혈에서 엄지손가락 쪽으로 3에서 4cm 간 곳이 중자혈이다. 중자혈을 3초간 누른다. 합곡혈의 손바닥 쪽이 중선혈이다. 중선혈을 3초간 누른다. 가운데 손가락의 둘째 마디 윗부분이 기관지에 해당한다. 이 부분을 3초간 누른다. 눈이 피로할 때. 요즘은 초등학생도 안경을 쓰는 경우가 많다.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이 근거리에서 눈을 피로하게 하는 기기들을 많이 보기 때문이다. 눈이 피로할 때는 잠시 눈을 감고 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간단한 지압법을 병행한다. 가운데 손가락 첫째 마디의 아픈 곳을 3초간 누른다. 주먹을 쥐었을 때
약손가락과 새끼손가락 끝이 닿는 곳 사이가 소부혈이다. 소부혈을 3초간 누른다. 팔꿈치 안쪽 주름의 바깥쪽 끝에서 1에서 1.5cm 안쪽 움푹 들어간 곳이 척택혈이다. 척택혈을 3초간 누른다. 온몸 통증 잡는 손가락 요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때. 두통은 보통 스트레스와 소화 장애로 생기며 여자는 생리 전 증후군이나 생리통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머리의 압력이 높아져 생기기 때문에 압력을 낮추고 머리가 맑아지는 지압을 한다. 손가락 끝이 십선혈이다. 십선혈이 있는 손끝으로 두피 전체를 30초간 두드린다. 어깨가 뭉쳤을 때. 어깨가 뭉쳤을 때 손에서 어깨 상응 부위를 지압하면 증상이 나아진다. 장이 차면 어깨가 잘 뭉치는데 이런 사람은 평소 곡지혈을 두드려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지압을 하면 좋다. 가운데 손가락을 기준으로 양옆에 물갈퀴가 어깨에 해당한다. 이 부분을 10회 누른다. 가운데 손가락을 타고 내려와 손바닥 가운데를 10초간 지압한다.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붙였을 때 손등에서 가장 솟은 곳이 합곡혈이다. 합곡혈을 누르면서 어깨를 돌린다. 3회 한다. 팔을 구부렸을 때 팔꿈치 안쪽 주름 끝이 곡지혈이다. 곡지혈을 3초간 누른다. 주먹을 쥐었을 때 약손가락과 새끼손가락 사이, 관절 뒤쪽의 손등 쪽으로 우묵하게 들어간 곳이 중저혈이다. 중저혈을 3초간 누른다. 허리가 뻐근할 때. 젊은 사람이 허리가 자주 뻐근하면 신장과 방광이 약한 것이다. 또한 소화불량이 잦으면서 허리가 아프면 배에 힘이 없어 허리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증상에 맞춰 지압한다. 손등에서 집게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 사이의 세로선과 뼈가 만나는 곳이 제1요퇴점이다. 제1요퇴점을 10초간 누른다. 약손가락과 새끼손가락 사이의 세로선과 뼈가 만나는 곳이 제2요퇴점이다. 제2요퇴점을 10초간 누른다. 제1, 2요퇴점을 번갈아 누르면서 허리를 3회 돌린다. 발목이나 무릎이 쑤실 때. 발목이나 무릎이 쑤실 때는 손의 상응 부위를 지압하면서 발목이나 무릎을 함께 돌리면 효과가 있다. 쑤실 때 풀지 않고 참다 보면 관절염 등으로 악화될 수 있다. 통증이 가벼울 때 꾸준히 관리하는 게 좋다. 발목 풀기. 새끼손가락이 다리에 해당한다. 손가락 첫째 마디, 양옆에 아픈 곳을 3초간 누른다. 종아리 안쪽 윗부분 뼈 아래 들어간 곳이 음능천혈이다. 음능천혈을 10초간 누른다. 무릎뼈 안쪽에서 엄지손가락 2개 너비만큼 올라가 움푹 들어간 곳이 내양구혈이다. 내양구혈을 10초간 누른다. 무릎 풀기. 새끼손가락 둘째 마디, 양옆에 아픈 곳을 3초간 누른다. 종아리 안쪽 윗부분 뼈 아래 들어간 곳인 음능천혈과 무릎뼈 안쪽에서 엄지손가락 2개 너비만큼 움푹 들어간 내양구혈을 누른다. 음능천혈과 내양구혈을 누르며 반대편 무릎을 굽힌다. 구부린 무릎을 편다.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10초간 반복한다. 탈모가 의심될 때. 탈모는 열이 위로 오르면서 반대로 아래가 차지는 질환이다. 머리카락이 하루에 100개 이상 빠진다면 탈모를 의심해야 한다. 온몸의 순환력을 높이면 활력이 생기고 두피의 혈액순환이 잘 돼 탈모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된다. 10손가락 끝으로 두피 전체를 30초간 두드린다. 정수리가 백회혈. 여기에서 사방으로 2.5cm씩 떨어진 4개의 혈이 사신종혈이다. 백회혈과 사신종혈을 3초씩 누른다. 예부터 골골백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골골하면서도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잘 돌보기 때문에 100년 간다는 말입니다. 건강은 평소 면역력 관리가 핵심입니다. 현대인들은 피곤해도 자신의 몸을 돌볼 줄 모르고 과로와 과식을 일삼기 때문에 건강을 쉽게 망칩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관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과시는 금물입니다. 하루 한 번 면역력이 높아지는 1분 손가락 요가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세요.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